24페이지에 관상의 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전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고전에 있는 상법, 시법, 몇법 이렇게 해서 규격화 시켜 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제가 적어 놨어요. 1번 인상, 사람 전체를 보는 거. 전체. 이것은 수의 전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골상. 골상은 네모치세요. 살은 후천에 의해서 찌고 빠지고 합니까? 그런데 뼈는요? 뼈는 후천에 의해서 짧아졌다 길어졌다 자고 일어났더니 팔뼈가 짧아지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본성을 찾고 본질을 찾는 데는 골상이 우선이에요. 골상이 우선. 그래서 서양의 그 관상은 그 해부학적 관상하고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골상을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동양은 이제 그 전체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골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기라 그랬죠? 주체. 해서 수중수로서 선천성을 나타낸다. 선천성 네모치세요. 뼈는 선천성이에요. 이러한 선천, 본성, 천성 이것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걸 바꾸는다는 용어가 뼈를 깎는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뼈를 깎네요. 턱을 깎고 왔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이것이 이 현 시대의 마취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옛날 같으면 하겠습니까? 살을 해주어 놓고 뼈를 잘랐다 붙였다 할 수가 없겠죠. 그건 과학의 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상, 화중화로서 관상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80% 이상 네모치세요. 그래서 거의 관상 공부의 80%는 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굴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은 화중화로서 손은 올렸다 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토의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약 10% 20% 10-20% 정도 된다 볼 수 있어요. 네모치세요. 족상은 쉽게 말하면은 수상은 손금이고 그 다음에 손에도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이 있겠죠. 손마디가 굵은 사람 이거 뒤에 좀 나오는데요. 근데 면상을 배우고 이치 적용을 하면은 그건 하루에 끝납니다. 형식 플러스 이제 의미적 해석을 하더라도 오래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족상은 수중의 화로서 10% 정도 네모치세요. 근데 족상은 지금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걷다가 오면 냄새도 나는데 그것도 보고 이럴 필요는 없고 거의 위에서 밑에 끝까지 다 파악하고 대신 족상은 10%지만은 근본을 나타낸다. 근본 네모치세요. 해서 아까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지만은 근본은 보여지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본성, 천성, 본기, 천기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으면 좋겠지만은 저 우주는 같아요. 근데 인간은 가상이 존재한다. 만물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가상이 많아요. 심상은 화중의 수로서 근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4번 상법의 순서. 골격을 선천으로 하여 골격 네모치고 선천 동그라미 하세요. 기욱의 후천적 형상을 살피고 기욱 네모치고 후천적 형상이에요. 그래서 살은 찌고 빠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기색으로 네모치고 기륭 판단.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뼈로서 선천, 근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살로서 후천을 살피고 그 살이 쪘다 그러면은 살이라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엄혈이면은 뼈면은
양기. 양기는 내려가는 존재예요, 올라가는 존재? 올라가는 존재다. 상승하는 존재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상승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관, 귀죠. 명예죠. 그래서 양기 쪽. 다시 말해서 골격이 발달하고 살이 적은 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명예 쪽, 양기 쪽. 이쪽의 의미의 주체인데 엄혈이 발달한 의미는 엄혈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 쌓이죠. 그래서 하강성을 주체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 동양에서는 재와 부 쪽이다. 그런데 관기로 가더라도 이게 관기로 가더라도 재부를 갖고 있더라도 기라냐 흉하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라냐 흉하냐. 이것을 뭐가 판단한다? 기색으로 판단한다. 어느 성전을 했어요. 어느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올라간 것이 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괜히 그 자리 가서 공청에도 청문회도 나오고 해가지고 괜히 흠집만 생겨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뭐예요? 양기가 뭘로 작동한 거예요? 흉으로 작동한 거예요. 살이 두툼한데 보니까 흉이에요. 그러면은 부요제겠어요? 비지겠어요? 예? 비지 되죠. 관제가 되죠. 관에 있는 사람은 흉이면은 관제가 잘 발생합니까? 저 꼭대기 있는 분들?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많이 나오대요.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그 사람 그런 거 덜 치워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타켓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으로 동양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그것이 관상을 보든 명리를 보든 다 확연히 나타나는 건데 좀 살피지 못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상하, 좌우, 전후 전체의 조화. 줄 긋어요. 그리고 조화 내모치고 별을 붙입니다. 조화입니다. 조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우리가 이런 소리가 있어요. 반듯하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균형이 맞다. 균형이 맞으면은 잘생겨 보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치우침도 이게 치우침으로서 길도 있겠지만은 균형이 맞은 길이 훨씬 더 조화롭고 말이죠. 괜찮은 의미로. 근데 요즘은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고전에서는 무조건 균형을 말하는데 치우침의 길도 요즘은 존재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엔 이것저것 다 요구해가지고 중화만 고전에서는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말고 손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코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커피 향 맡고 그냥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코만 잘생기면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먹고 사는데 살고 생활하고 부를 만들고 내고 이 부가 부로 거칩니까? 커피 계통에서 귀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 시대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이 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냥 과거 시험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관직적 개념의 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커피 향 잘 맡아가지고 출세할 수 있겠어요? 씨름 선수가 돼서 출세할 수 있겠어요? 시대가 완전히 전에하고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98%하고 지금 2%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고전을 그대로 보는데 위험한 것이 관상입니다. 사람 잡아버립니다. 근데
또 이런 소리 하면 뭐 전에 한번 뭐 만화로 그려진 뭐 하나가 나왔대요. 거기가 고전을 그대로 반영하고 막 적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상 이렇게 배워보시면은 상학책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상이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다. 그 확 찢어지고 찍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내가 실제 그렇지 않은데 이런 소리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해내야 된다. 관상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아, 저런 사람은 저래 못 쓸 사람이야. 큰일 나. 그 제일 제가 볼 때는 공부의 의미가 깊지 않다 그러면 사람 잡는 게 명리하고 관상이에요. 명리는 그 신사를 해가지고 말이지 죽여버리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이 아까 말씀드려도 치웠지만은 관상을 배워서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 제일 사람을 알고 성질을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이놈은 관상책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하나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 세상에 뭐가 될 수도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 치워버리지. 그거 적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상이 최고다. 심이 상의 근원적 의미를 갖고 상으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상이 돼버렸다는 소리죠. 그럼 관상에서 이게 가상이면 어떻고 이런 소리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결론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보면 역시 뭐 전체에서는 말상서나 끝